주방에서도 마당이 보이게끔 제 서재도 보이고 애들 놀이방도 보이고. 매장은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한 40여 개 정도 됩니다. 13년 하신 것 치고는 많이 매장 개수를 늘린 건 아니네요. 이 자영업이 접근하기도 쉽지만 망하기도 쉽잖아요. 준비가 안 돼 계신데 창업이 되시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기 힘들거든요. 저희는 창업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XXX야 돈 준다는데 왜 창업을 안 시켜줘, 그러신 분도 계셨죠. 순수익이 막 30%다 35%다 이런 프랜차이즈도 있잖아요. 가짜 아닐까요? 그렇게 되려면 원가가 25%에서 28% 사이여야지 가능한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손님들이 원가율 25%에서 28%짜리 음식을 사 먹게 되냐는 거죠. 그 금액에 절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알아보고 창업해라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점주님들을 찾아가라. 제일 확실하잖아요. 아니 왜 본사 말만 듣고 덜컥 계약서를 쓰고 작성을 하고 하냐고. 운영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안 좋은 얘기도 듣고 좋은 얘기도 듣고. 걸러야 하는 프랜차이즈의 특징이 있나요? 상담과 동시에 계약서 내미는 데는 피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집 너무 좋은데 이 집을 지으신 거예요, 직접? 예, 이거 직접 지었습니다, 제가. 뭐 하시는 분인데? 저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고향옥이라는 얼큰 순댓국집 브랜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에 약간 부티가 나시는데. 아유, 별 말씀을. 와. 도훈아. 아, 배우자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인사해. 아, 너무 잘생겼다. 몇 살이에요? 5살이요? 얼굴이 어머님 닮은 것 같은데. 다행이죠. 저를 안 닮아갖고. 우리 와이프 닮아갖고. 사장님도 미남이신데. 저 놀란 게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저 잔디 같은 거는 일부러 다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쵸. 여기서 날씨 좋을 때는 아이들 뛰어놀고 그러는 것도 지켜보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는 데입니다. 브랜드는 몇 년 정도 운영하신 거예요? 지금 13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한 지는 25년 정도 됐고. 아빠가 평소에 자주 놀아줘요? 자주 봐요. 도훈아 가자 이제. 안녕히 계세요. 바빠이. 잘 가요. 네, 다녀와. 신나게 놀고 와 도훈아. 이것도 다 설계하신 거예요? 네. 우유 한 잔 드릴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 여기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주방에서도 마당이 보이게끔 제 서재도 보이고 애들 놀이방도 보이고. 그럼 저기서 가끔 고기도 구워 먹고 하세요? 주말이면 제가 고기 구워 먹든지 아니면 뭐 요리를 해서 먹든지 되도록이면 조금 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요식업 대표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매장은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한 40여 개 정도 됩니다. 13년 하신 것 치고는 많이 매장 개수를 늘린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 자영업이 접근하기도 쉽지만 망하기도 쉽잖아요. 점주님들이 저희를 선택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시고 오시게끔 유도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계신데 창업이 되시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기 힘들거든요. 전쟁터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은데 훈련을 해서 나가도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근데 너무 쉽게들 창업을 하셔서 좀 오시면 뭐 이런저런 설명해주고 까다롭게 뭐 말씀을 드리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아무리 뛰어나게 가르쳐 드린다고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계시면 좀 어렵죠. 오늘은 하루 일정이 어떻게 돼요? 오늘 나가서 점주님들 좀 뵙고 뭐 이런저런 얘기 좀 들어드리고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좀 도와드리려고 그쪽으로 바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이쪽은 주차장으로 가는 길인가 보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셔서 출연 신청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저랑 상담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다, 많이 알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 거를 알아보시더라도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라 라고 생각할 시간을 갖게끔 해드려서 보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덜컥 다른 브랜드를 창업을 하셨어요. 업력도 얼마 안 되는 브랜드였고 어떻게 보면 기획형이죠. 본인들이 검증을 안 하고 한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와서 그거를 해결을 하는 방향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너무 어렵다, 지금 장사가, 이거 방법이 없겠냐. 근데 그런 전화를 제가 종종 받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내 돈으로 내가 창업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왜 나 창업을 안 시켜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만들어낸 새끼잖아요. 어찌됐든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키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보낼 수 있겠냐는 거죠. 준비라는 게 거창할 거는 없습니다. 단지 힘듦을 이겨낼 준비. 자영업이 무조건
이건 아무리 브랜드가 좋다고 해도 본인이 준비 없이 창업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영업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허들을 조금 높이고 싶은 거죠. 저희 채널에 출연 신청해 주실 때 좀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좀 안 좋다고 하셨는데 불우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6년 정도 신문 배달을 꾸준히 하면서 그걸로 학교 다녔고, 내가 좀 이거를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첫 창업을 20대 때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업종을 하셨던 거예요? 호프집 했습니다. 근데 장사가 잘 됐을 때는 괜찮은데 또 그 트렌드가 지나가고 유행이 지나가고 그러면 또 저희가 장사가 안 돼버리고, 트렌드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길게 보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내가 자주 먹고 내가 자주 이용하는 순댓국집을 창업을 하자. 제가 8에 저희 고양호 월큰 순댓국을 처음 창업을 했습니다. 장사가 처음부터 좀 됐나요? 아니죠. 24시간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30만 원 매출부터 출발했어요. 하루에? 직원이 저까지 6명이었고 무조건 마이너스죠. 6개월 차 돼서 어느 정도 매출이 이제 150, 130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제 2호점을 또 차렸죠. 직영점을 한두 개 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누구나 똑같이 내가 원하는 맛을 똑같이 낼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을 5년에 걸쳐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진짜로 어려우신 분들 찾아와서 저한테 사정하면 제가 좀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어렵게 창업을 해서 옆에서 제가 많이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했던 분들이 한 7분 정도가 생겼던 거예요.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죠. 프랜차이즈라는 게 사회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사기꾼, 나쁜 놈들, 흡혈귀 그 속에 제가 들어가는 사람일 것 같은 거예요. 인식적인 게. 그래서 나는 좀 이런 게 너무 싫다. 굳이 이거 안 해도 지금 우리 직영점에서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리 점주님들 중에 진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신 분들도 나오기 시작하셨고, 그런 거를 느끼다 보니까 이런 또 보람도 있구나. 그래,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사실 시작한 건 2년 정도 된 겁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신 거? 작년 초부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 약간 단독으로 있는 거네요. 예, 지금 로드 매장이라고 하죠. 길가에 주차장이 넓고 오시는 손님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매장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직영점을 준비하던 자리이긴 하거든요. 직영점을 준비하던 곳을 직접 내주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여기가 원래 이제 다른 분이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셔갖고 이 자리를 추천을 해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은 왜 이런 데다가 가게를 내라 그러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서벌판 같이 보이니까 여기다 왜 오픈을 하라고 하냐 그러면서 저를 못 믿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분이 이제 그만하시기로 하셨고, 우리 점주님은 한 3주 동안을 저한테 아침마다 7시부터 저 어디로 갑니다, 보증금 얼마야, 권리금 얼마, 이 자리는 어때요 계속 그러셨던 분이시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3주 뒤에 오시라 그래서 보여드렸더니 이 자리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이분은 여기 오픈해서 이제 매출이 좀 잘 나오겠나요? 네, 이제 억대 이상 나오고 계십니다. 억대?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이거 너무 크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걸 자체 제작하신 거래요? 자체 제작하셨대요. 이 브랜드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도 순댓국을 참 좋아하는데 6년 연속 1위라고 할 정도로 맛의 본질에 있어서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대표님, 저기에 있는 사진은 뭐예요? 우리 점주님 어렸을 때 성장 사진. 저런 사진을 왜 붙여 놓으신 거예요? 저희 그 고양옥의 정서 자체가 앞에는 문패가 있었거든요. 보시면 문패가 있어요? 예. 주인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름을 걸고 얼굴을 손님들한테 보이면서 정직하게 장사를 하겠다, 뭐 이런 정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사진서부터 고향집에 가면 옛날에 왜 상패도 있었고 부모님들이 거기 사진도 걸어 놓으시고 그런 것처럼. 내 가게를 이렇게 진정성 있게 운영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그렇죠. 거구나. 예. 내 집이다. 내 집에 오는 손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대접을 할 거다. 보통 매장 들리면 뭐 어떤 거 점검하세요? 신선도 유지 잘하고 계신지, 제품 말씀드린 대로 잘 이행하고 계신지, 제품 생산하시는 것들을. 지금 요즘에 내장국밥 판매율은 좀 어때요? 내장국밥도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마늘이 안 보여. 마늘은 지금 냉장고에다 넣고 최대한. 아침에 그러면 항상 가시는 거죠? 네. 마늘이 알싸한 맛도 있지만 단맛도 내거든요. 근데 그 단맛을 설탕 맛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오는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내어놓으려면 신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든 매장들이 마늘은 아침에 한 번, 그게 떨어질 때쯤은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갈아갖고 쓰고 있거든요. 그럼 내장국밥을 한번 줘볼 수 있겠어요? 안 떨리세요? 떨리죠.
육수 비율 다 맞추신 건가요, 지금? 네네네. 육수가 너무 흐리게 돼 있으면 순댓국 맛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색깔만 봐도 농도가 어떤지 알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끓이시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가은 게 티가 나잖아요. 이게 아침에 가른 거는 다르죠. 제품 중에는 내장탕이 제일 신선도 유지가 제일 어렵거든요. 이 내장탕만 한번 먹어보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점주님이 금방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데. 다르죠, 맛이. 맛 한번 보세요. 아, 저도요? 예. 와, 아니 이게 단맛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요? 마늘에서 원재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탕을 넣지는 않고 그 원재료만으로는 단맛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양념을 생산할 때 단맛을 감미료로는 넣지는 않아요. 단맛 내는 것들이 많죠. 파도 단맛이 나고 양파도 나고 마늘도 나고. 꼭 그렇게 원재료만으로 하려면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매운 마늘 갈기도 그렇고. 저희는 어찌됐든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손이 더 가더라도 좀 번거롭더라도 점주님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요 정도는 하셔야 된다. 약간 맛적인 부분에서는 대표님 자체가 좀 양보를 안 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좀 그런 편이죠. 고객님들이 금방 아세요. 드셔보시면 내 몸에서 느껴지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육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제품을 써서 농축액을 쓸 수도 있죠, 편하게. 근데 저희는 제 자체 공장, 저희 직영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15시간 정도 육수를 끓입니다, 직접 끓여서 점주님들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타협했다고 하면 만약에 저희가 13년 동안 이렇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럼 앞으로도 계속 고집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요번에 1500평 땅도 매입했고 더 설비를 강화해서 더 맛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지금 요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님한테는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프랜차이즈를 하면 본사만 돈 버는 구조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은 품목들이 금액적인 게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마진을 뭐 많이 넣거나 유통을 터무니없이 하거나 그거는 좀 어려운데, 기획형으로 했을 때 만약에 본사가 배부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덤빈다면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기획형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탄탄한 기획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구조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기획형이어도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단순하게 빨리 돈을 벌고 빨리 매장을 넓혀야지라는 생각만으로 덤벼든 기획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그 무게를 충분히 짊어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느끼지 못하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 짚어야 될 모든 숙제들을 풀고 넘어가지를 못했을 거고, 점주님들한테 대입시켜서 데이터를 뽑아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거를 테스트를 당하시는 점주님들은 힘드시죠. 왜냐하면 이게 올바른 길로 가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그게 제일 단점이죠. 안녕하세요. 처음에 이 브랜드를 알고 나서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 시절에 이자카야에서 조금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고양옥이 그 동네 반대쪽 1층에 있었는데 거기는 꾸준하게 손님이 있더라고요. 한두 번 먹어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생각이 나는 맛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진짜 팬이 돼서 많이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브랜드에 대한 본질과 강점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여기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이면 매출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보여드려도 되시겠어요? 점주님? 안 될 것 같은데. 작년 12월 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억 조금 넘었거든요. 아무래도 12월에 시국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얼마나 나왔어요? 1억 2천 정도 나오고요. 좀 덜 나와도 한 1억 1천 정도는, 네. 여기가 몇 평인가요? 여기가 50평입니다. 브랜드가 좀 사계절 내내 좀 매출이 나오는 편이에요? 아니면 여름엔 좀 떨어지나요? 평이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갑자기 더워지면 뭐 한 일주일이나 뭐 한 열흘 정도는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다 드십니다. 대표님,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데 보통은 1인석을 이렇게 창가가 나오는 곳에 안 빼지 않나요? 구석 쪽으로 빼지 않나요? 저희 나름대로의 방침인데, 1인 오시는 분들이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으시면 제가 실제로 구석진 곳에서 늘 먹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 기준은 1인 오셨을 때 혼자 오더라도 그 가게를 방문했을 때 소외당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왔다고 저런 안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해가 아니라, 항상 저희 1인 테이블은 노얄석이라고 편안하게 앉아서 뭔가를 하시더라도 좀 내가 어디에 몰려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개방적인 느낌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님, 저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지점은 사장님은 뭐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자영업에 전혀 어울리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단지 고향 오고 하면 돈을 벌 것 같으니까 본인이 드셔보시고 맛있으니까 나도 이거 창업하면 되겠지? 그렇게 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6개월 뒤에 찾아오셨어요. 저를 리포트식으로 한 이 정도 두께를 작성하셔갖고 오셨더라고요. 고향 옥의 장점, 단점, 자영업을 바라보는 본인의 시선. 그걸 공부해서 오신 네, 거예요? 공부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맹점 하나가 더 늘어나면 본사 수익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창업 시장은 언제든지 열려 있잖아요. 지금 바로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도움이 되고 성공한다고 보이지는 않잖아요. 한 달 뒤에 하거나 6개월 뒤에 하거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빨리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창업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급한 마음으로 빨리 창업을 해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훈련도 안 됐는데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거나 똑같은데 왜 그거를 간과하시고 본사가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픈을 하시냐 이거죠. 본사가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가서 영업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창업 상담하면서 막 황당한 경험도 있으세요? 욕도 들어봤어요. 저희는 창업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XXX야 돈 준다는데 왜 창업을 안 시켜줘, 그러신 분도 계셨죠. 직원한테 아니라 대표님한테? 나한테요. 제가 상담을 하니까. 상담은 저희 직원들이 안 합니다. 브랜드를 데려가실 분들도 어떤 분인지 제가 직접 봐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면담이나 상담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장이 지산 쪽에 있나 봐요. 예, 지산입니다, 여기가. 매출이 조금씩 주말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장마다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 돼요? 평균 매출이 6천에서 7천 정도? 그럼 회사 연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회사 매출만 한 100억 이상 나오고 있고, 지점 매출까지 하면 한 400억? 그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 때 가끔 커피 사가고 하세요? 사드려야 좋아하십니다, 직원분들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 처음에 대표님을 찾아갔을 때 가맹점 못 내드린다고 네네. 돌려보냈다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매장도 가보고 안 되는 매장도 가보고 다른 순댓국 브랜드도 봐라, 본점에서 가장 먼 천안도 가보고 강화도도 가보고, 또 한 달 후에 만나서 제가 공부하고 한 거를 정리해서 이제 PPT로 설명드렸죠. 그러면 처음에 안 내준다고 했을 때 다른 국밥집 브랜드를 오픈할 수도 있었잖아요. 서울에 뭐 유명한 브랜드, 국밥 브랜드 가보면 고향옥이 더 맛있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거기는 1시간 이상 줄을 세우는데 고향옥은 브랜딩만 하면 줄을 세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뭘 보시는 거예요? 이거 커팅 쳐놓은 거 우리 스펙대로 잘 커팅을 치셨는지. 머릿고기가 보면 부산물이다 보니까 막 다루면 조각조각 막 부서지거든요. 지금 작업해 놓으신 거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세팅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점주님은 혼합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세팅을 따로 하시는 것 같아요. 품질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냥 배합을 해서 덜 얼면 어떤 분한테는 조금 더 좋은 부위가 갈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나쁜 부위가 갈 수 있잖아요. 힘들지만 저렇게 딱딱 나눠서 좋은 부위 섞어서. 딱 정량으로만.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들이 꾸준히 조금씩 들어오네요. 3시까지 들어요. 조금만 더 크게, 이거보다 조금만 더 크게. 2젓가락 이상은 나와야 돼요. 어떤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소면은 양이 조금 적어서 한 젓가락이면 끝나니까 2젓가락 정도 나올 수 있게끔. 한 젓가락 너무 서운하시잖아. 보통 매장들이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인테리어 비용 다 해서 오픈 때까지 한 1억 중반 정도, 30평 기준 했을 때. 월 매출은 한 6천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마진율은 몇 프로 정도를 보고 있어요? 월세랑 관리비가 10%를 매출에 차지한다고 쳤을 때 새우 한 20% 정도? 순수익이 막 30%다, 35%다 이런 프랜차이즈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 아닐까요? 허위 광고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원가가 25%에서 28% 사이여야지 가능한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손님들이 원가율 25%에서 28%짜리 음식을 사 먹겠냐는 거죠. 그 금액에. 절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창업 문의할 때 나는 오토로 매장을 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토는 없습니다, 저희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4시간은 근무하셔야 된다. 주중에는 쉬시더라도. 그러면 오픈 6개월에서 1년은 12시간 무조건 여기서 상주하셔야 된다. 음식점이 오토로 되는 순간 많이 힘들어지죠. 시스템도 똑바로 적용이 안 될 거고 신선도 체크도 안 될 거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소면도 무한대 공짜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두 분이 계속 말고 계시잖아요. 이게 인건비가 얼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과연 순수익이 30%가 나온다?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금방 망하거나 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제가 작년에 창업 관련돼서 대표님이랑 본부장님이랑 같이 본사에 화이트데이 지나고 네. 나서 초콜릿 들고 가가지고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고양오길 창업을 하려고 희망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여기 취업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3개월째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저 몰랐습니다. 어떠세요? 일해보시니까. 제가 여기 솔직히 취업을 하게 된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로 고양오기 고객들 반응이 어떤지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게 창업의 준비입니다. 창업을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브랜드를 선택을 했으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 진짜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게 해줘야 성공합니다. 진짜로요. 두 번째는 솔직히 말씀 죄송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약간의 이렇게 좀 과장.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면서 어떤 물류 시스템 들어오는 거랑 재료 들어오는 품질 상태, 매뉴얼화 돼가지고 움직이는 모습, 또 점주님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걸 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확신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이제 절실히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좀 이렇게 창업을 천천히 고민하시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셔서 창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제가 우리 창업할 때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장점주님 열심히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같이. 와, 이런 경우들도 있나 봐요.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렇게 열정적이신 분들이 차후에 저희 점주님이 된다면 제 아이를 맡겼을 때 너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좀 놀란 게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루 종일 저런 했죠. 분이 있어야 된다 네. 했는데 귀인처럼 이거 누가 보면 연출이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알아보고 창업해라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비교를 해봐라. 삼겹살집을 오픈하려고 마음 먹으면 삼겹살에 대한 브랜드들을 다 비교해봐라.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하냐. 점주님들을 찾아가라. 제일 확실하잖아요. 아니 왜 본사 말만 듣고 덜컥 계약서를 쓰고 작성을 하고 하냐고. 운영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안 좋은 얘기도 듣고 좋은 얘기도 듣고 그 정도는 하셔라. 예비 창업하실 분들이 걸러야 하는 프랜차이즈의 특징이 있나요? 상담과 동시에 계약서 내미는 데는 피하십시오. 상담하러 가서 계약서 쓰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하고 가셔야 예. 뭐 이런 혜택이 있다? 그렇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채찍질을 하면 안 돼요. 충분히 고민하게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를 주고 14일 이후에 가맹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만든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가 판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찾아오게끔 해야 된다. 오늘 촬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솔직히 그냥 제가 이 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았을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애둘러서 잘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진짜로 심사숙고하고 자영업 시장에 제발 고민 많이 하시고 뛰어들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프랜차이즈 시장이 자영업자 분들에게 아름답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기획형 프랜차이즈를 예비 창업자 분들이 좀 가릴 수 있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다. 저희도 기획 프랜차이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하시고 오픈을 하셔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호 화이팅! 일상 속으로 화이팅!